지금부터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에 대한 브리핑을 간단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인실은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22시 워낙 좀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응급실 있는 병원을 찾는데도 힘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그 대량 재해인 경우에는 사실 현장에서의 이런 다수의 사상자에 대한 그 중증도 분류가 중요합니다. 현장에 어떤 그 119 구급대원이거나 의료진에 의해서 환자의 중증도 분류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번 경우와 같이 이렇게 다량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조금 예외일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생겼을 때 심정지 환자가 제일 마지막입니다. 왜냐면은 한 1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현장에서 심정지가 생기면 병원에 가서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네. 굉장히 중증이지만은 수분이나 한두 시간 이내에 적절한 수술이라든지 응급처치를 하면은 회복될 수 있는 환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들이 사실은 1순위입니다. 이 환자를 우선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상 환자, 경상 환자 순으로 환자를 이송을 하고, 사실 현장에서 심정지가 난 경우는 특히 외상으로 인해서 심정지가 난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그 중증도 분류에 의해서 환자를 보내다. 이번 같은 경우에 다수의 그 심정지 환자가 인근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몰리는 바람에 사실 살릴 수 있는 환자의 어떤 치료가 적절하게 되게 힘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증도 분류에 의해서, 그러니까 국제적인 기준입니다, 이거는. 국제적인 기준에 의한 중증도 분류를 하고 또 현장 지휘관의 어떤 통제에 의해서 환자를 분산시켜야 되는 거죠. 가까운 데로 다 가게 되면 그 의료기관은 환자가 몇 명 가는 순간 그냥 올스톱 되버려요. 그래서 이런 다수의 사상자가 생기면은 인근에 있는 의료기관의 어떤 병상을 파악을 하고 네. 분산을 시켜서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산시켜 보낼 때도 중증도의 어떤 순위에 따라서 보내야 됩니다. 네. 이번에 그게 좀 잘 안 됐기 때문에 물론 워낙 많은 환자가 생기고 아주 지근 거리에 또 대학병원이 있다 보니까 그 병원으로 다 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분산해서 환자들을 수용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좀 중증도 분류에 대한 이송 순서가 좀 준수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응급 차량에 대한 길터주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 이번에는 뭐 워낙 많은 그 군중들이 밀집돼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이런 큰 재난 시에는 응급 차량에 대해서 우선적 길을 터줘서 신속하게 접근을 해서 구조하고 처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인 그 심폐소생술의 교육과 재교육 확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안전 교육이 결국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재난이라든지 이런 치명적인 손상을 예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좀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좀 안전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그 재난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거기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압사라고 하는 건 이제 사망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네. 사망에 이르는 과정은 이제 외상성 질식이죠. 외상성 질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외력에 의해서 우리 그 신체에서도 목이라든지 가슴 또 상복부가 이렇게 눌리게 되면은 호흡 장애가 발생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심장으로 이제 정맥 그 혈액이 환류가 되면서 다시 이게 순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혈관들도 눌리다 보니까 심장으로 정맥 혈류가 이렇게 순환이 안 되면서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심정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심정지까지 그렇게 5분 만에 오지는 않고요. 되게 이런 질식이라든지 호흡의 어떤 그 마비 정지로 인해 오는 경우에는 시간이 좀 더 깁니다. 서서히 호흡 곤란이 오면서 결국 심정지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그 외상성 질식에 의해서 심정지가 오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회복하는 예후가 안 좋아요. 저산소증이 서서히 오면서 심정지까지 오기 때문에 네. 안 좋다는 것이고 어떤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뭐 부정맥이라든지 어떤 관상동맥 질환에 의해서 심정지가 오는 경우에는 심정지가 오고 호흡마비가 오고 의식을 잃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저산소증의 시간이 짧아요. 그렇지만은 이런 그 호흡 문제라든지 질식으로 인해 가지고 심정지 오는 경우에는 서서히 그 저산소증이 진행이 되면서 심정지가 오기 때문에 나중에 치료하면서도 굉장히 어떤 그 뇌 손상을 많이 받고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심정지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일단 심정지가 한번 와버리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생존 가능성이 5% 뭐 이렇게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심정지가 오지 않도록, 심정지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신속한 탈출과 구조가 우선 중요하고요. 네. 예. 그리고 호흡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죠. 또 산소 공급이 가장 우선돼야 됩니다. 호두 과자님이 양팔로 좀 복서 같은 자세를 취하면 약간 이렇게 어느 정도 좀 흉부의 공간 확보가 된다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하지만은 그런 양팔로 복서 자세를 취한다 하더라도 그 외부에서 압력이 이 지지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은 네. 결국 오히려 양팔에 의해서 또 다시 눌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압력의 강도가 네. 결국은 큰 관건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되면은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겠죠. 주아의 무의미한 채널님께서 가방을 앞으로 매는 것도 혹시 도움이 되는지. 그 아까 이제 가방을 뒤로 맸다가 오히려 가방하고 이제 이게 막 떨어지면서 가방 끈에 네. 이제 그 몸이 이렇게 당겨지거나 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뒤쪽보다는 앞쪽으로 있는 게 안전하죠. 그나마 그래야지만 그래도, 네. 우리가 복사를 취할 수도 있고 어느 네. 정도 가방의 쿠션에 의해서 압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데요. 그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그 조항이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에 보게 되면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감면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일반인들이 바이스탠더 CPR이라고 그러죠. 목격자가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누군가 쓰러져서 도움이 필요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되는 경우에는 네. 사실 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꺼려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면책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몸에 손상이 있을 수 있어요. 늑골 골절이 될 수도 있고 폐 손상을 입을 수도 있는데 심정지 상황에서는 늑골 골절이나 폐 손상은 그거는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